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8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술적 우려 사안이며, 그러나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미사일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화성 18형은 설계와 성능 등 여러 면에서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14일 VOA에 북한의 이번 화성 18형 시험 발사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건 처음으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은 발사 시간 단축으로 선제 타격이 어려워 동맹의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 solid-fueled missile does not require 30 minutes to sit on the launch pad and fuel up. And so there are a lot of military advantages to deploying solid-fueled missiles because of that faster reaction time. That is the major concern here in terms of North Korea's missile development. 달그렌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 18형 발사와 관련해 적들에게 치명적인 대응을 가해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말한 건 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은 아직 초기 시험 단계로 더 많은 기술적 진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현대화의 우려스러운 추세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본토 타격 가능성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 태세를 더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북한의 화성 18형 ICBM이 3단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2단 액체 연료였던 화성 17형과 달리 화성 18형은 3단 고체 연료 추진 미사일이라며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추진체 1단을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보고된 궤적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id that strange statement that they launched it on a standard angle, on a normal angle, but it's not compatible with the reported trajectory data. I don't really know what they actually did, because whatever they say, it doesn't have to be the truth. 실러 박사는 또 화성 18형이 러시아의 ICBM과 매우 유사한 모습과 구성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 look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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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imilar to Russian missiles. I think that's interesting. It has the same size, same shape, same configuration, same performance as the Russian ICBMs. So perhaps there might be some sort of partnership in that regard. Or they are just extremely clever in reverse engineering. 실러 박사는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북러 간 미사일 분할 협력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들이 북한의 이번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양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와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했다고 밝힌 뒤 주요국들의 규탄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14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영내 안정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형태의 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최근 위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4일부터 18일까지 카트린 콜로나 외무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이 기간에 프랑스는 양국과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국제적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도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실험 중단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종식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같은 무모한 도발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 의무 준수와 인도태평양 영내 긴장 악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의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북한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다음 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의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폴 라케모라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의 준비태세 점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상하원 청문회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리는 올해 첫 영내 안보 점검 청문회입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매년 3월과 4월 다음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앞두고 주한 미군 사령관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군태세 점검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굳건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4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대담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한동맹 70주년의 토대 위에 양국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이런 관계는 이달 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결속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경제 같은 공유 가치를 증진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회에 참석한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최근 정상 간 협력을 비롯해 장차관급 교류와 특히 북핵 수석대표급에서 활발히 교류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한일 3국 간 협력에서도 조정과 협력의 틀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추경호 한국 경제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옐런 장관이 이날 추경호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거시경제와 금융발전 그리고 경제안보 문제와 기후 관련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폭넓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다가오는 미국 국빈 방문을 고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 부총리가 옐런 장관을 만나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향후 실행 지침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옐런 장관에게 이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